여러분, 한 사람이 만든 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를 아시나요?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시작해 IMF 폐허 속에서 바이오라는 미지의 산업에 뛰어들어 세계 1위 기업을 만들어낸 남자. 오늘 우리는 불가능을 현실로 바꾼 사나이 서정진 회장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챕터 1. 가난 속에서 키워진 생존 본능. 저는 실패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1957년 전북 익산의 작은 농촌 마을. 초가집 처마 아래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서정진. 그가 태어난 집은 가난했다. 아니, 가난하다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로 궁핍했다.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집, 겨울이면 외풍이 그대로 들이치는 방, 끼니를 거르는 것이 일상이었던 그 시절. 서정진에게 유년 시절의 기억은 따뜻함이나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부모는 농사를 지었지만 수확은 늘 부족했다. 땅은 척박했고 날씨는 예측할 수 없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농작물이 떠내려갔고 가뭄이 들면 땅은 갈라졌다.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버티듯 살아가는 것이 서정진 가족의 삶이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죠. 학교에 가면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친구들이 밥을 먹는 동안 교실 밖에 나가 있거나 운동장을 걸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난은 서정진에게 단순히 물질적 결핍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였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좌절감이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깨달았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존을 위한 첫 발걸음. 서정진이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그는 이미 가게를 돕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신문을 배달했다. 어린 몸으로 무거운 신문 가방을 메고 골목골목을 뛰어다니는 일은 고되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신문 한 부를 배달할 때마다 받는 돈은 적었지만 그 돈이 모여 가족의 쌀 한 마를 살 수 있었다. 추운 겨울 새벽에 신문을 배달하면서 손이 얼어붙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굶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신문 배달이 끝나면 학교에 갔고 학교가 끝나면 또 다른 일을 찾아 나섰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꿀벌치기, 농사에 거들기, 공사장에서의 막노동까지 가리지 않았다. 특히 여름방학이 되면 그는 농촌의 일손을 돕는 일에 매달렸다. 아침 일찍 논에 나가 모를 심고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풀을 뽑았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다. 서정진에게 이 시절은 단순히 고난의 시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 본능을 키우는 훈련의 시간이었다. 그는 일찍부터 배웠다. 세상은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며 자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부와 노동 사이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서정진은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하지만 학비를 마련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그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일을 해야 했다.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향했고 주말에는 종일 일했다. 친구들이 놀러 가거나 여가를 즐길 때 서정진은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있었다. 친구들이 영화를 보러 갈 때 그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여유라는 것이 없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 서정진은 중요한 결심을 한다. 공부만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그는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공부를 놓지 않았다. 새벽에 일어나 신문을 배달하고 수업을 듣고 저녁에 일을 하고 돌아와서는 밤늦게까지 책을 펼쳤다. 그때 저는 잠을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3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한 일이었지만 그때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의 성적은 반에서 중상위권을 유지했다. 천재는 아니었지만 끈기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다. 선생님들은 그를 악착같이 공부하는 학생으로 기억했다. 대학 진학의 꿈과 좌절고등학교를 졸업한 서정진은 대학에 진학했다. 가족들은 모두 반대했다. 대학을 가는 것보다 빨리 취직해서 돈을 버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저는 대학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학비 문제에 부딪혔다. 등록금을 낼 수 없었다.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대학 등록금은 그가 벌 수 있는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다. 결국 서정진은 자퇴를 선택해야 했다. 그날 그는 캠퍼스를 떠나면서 눈물을 흘렸다. 분했다. 왜 나는 돈이 없어서 공부조차 할 수 없는가? 그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좌절이 뒤섞여 있었다. 대학을 자퇴하던 날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것을요. 돈이 없으면 꿈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가난을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군입대와 새로운 각오대학을 자퇴한 후 서정진은 군에 입대했다. 군대는 그에게 또 다른 배움의 장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 자신처럼 가난한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서정진은 군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세상에는 자신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이 모두 자신보다 뛰어난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다. 오히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나약했고 어려움 앞에서 쉽게 포기했다. 반면 자신은 달랐다. 그는 가난 속에서 단련된 근성을 가지고 있었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본능이 있었다. 군대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요.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앞두고 서정진은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돈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기회를 향한 치열한 몸부림군 제대 후 서정진은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대학 졸업장이 없는 그에게 좋은 일자리는 쉽게 오지 않았다. 수십 번의 면접에서 떨어졌고 수많은 거절을 경험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당시 저는 하루에 서너 곳의 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떨어지면 또 냈고 또 떨어지면 다시 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다. 현대자동차에서 채용 공고가 났고 서정진은 그곳에 지원했다.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면접관들은 그의 이력서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대학 중퇴라는 학력, 특별한 자격증도 없었다. 하지만 서정진은 당당했다. 저는 학벌은 없지만 일은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면접관들은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절박함, 그리고 강한 의지. 그들은 서정진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정진의 삶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나는 실패할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 가난 속에서 키워진 생존 본능. 그것이 바로 서정진이 글로벌 기업을 일으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챕터 2. 현대자동차에 입사하다. 평범한 직장인이 되기엔 나는 너무 절박했다. 198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고속 성장의 한복판에 있었다. 현대, 삼성, 대우 같은 재벌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다. 그 경쟁의 한가운데에 서정진이 있었다. 군 제대 후 취업 전선에 뛰어든 서정진에게 현대자동차 입사는 단순한 취직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첫 번째 무대였다. 대학 졸업장도 없이 특별한 자격증도 없이 오직 절박함 하나만으로 그는 현대자동차의 문을 두드렸다. 입사 첫날 서정진은 회사 건물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드디어 대기업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신입사원의 각오 현대자동차는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였다. 그곳에는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들이 즐비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나온 인재들이 줄을 서서 입사하는 곳이었다. 그 사이에서 대학 중퇴 학력의 서정진은 분명 이질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서정진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각오를 다졌다. 저는 학벌로 승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로 승부하겠습니다. 그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무기는 오직 성실함과 근성뿐입니다. 입사 초기 서정진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부터 시작했다. 문서 정리, 자료 복사, 커피 심부름까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는 먼저 나섰다. 상사가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준비했다. 회의가 있으면 미리 관련 자료를 공부하고 질문할 내용을 메모해 두었다. 동료들은 그를 일벌레라고 불렀다. 어떤 이들은 너무 오버한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서정진은 개의치 않았다. 제게는 평범하게 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평범하면 도태됩니다. 저는 눈에 띄어야 했고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정 입사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서정진에게 첫 번째 기회가 찾아왔다. 해외 수출 관련 프로젝트에 보조 인력이 필요했고 팀장이 신입사원 중 한 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신입사원들은 이 일을 기피했다. 업무량이 많고 야근이 불가피했으며 실수라도 하면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정진은 달랐다. 그는 팀장에게 먼저 찾아가 말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다른 신입사원들은 모두 피하는 일인데 이 친구는 왜 자청하는 걸까? 하지만 서정진의 눈빛을 보고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프로젝트는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 조건을 정리하고 수출 일정을 조율하며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일이었다. 서정진은 이 일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는 바이어의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했고 예상 가능한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해 대비책을 마련했다. 특히 영어 서류 작업에서 서정진은 난관에 부딪혔다.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밤마다 사전을 뒤지며 한 문장 한 문장 번역했고 선배들에게 물어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혔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무렵 팀장은 서정진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신입사원이 작성한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성도가 높았다. 서대리, 자네 이거 혼자 다 한 건가? 네, 팀장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 친구, 뭔가 다르군. 이 일을 계기로 서정진은 팀 내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대학 중퇴 출신이 아니라 일 잘하는 서대리로 불리게 되었다. 야근과 헌신 서정진의 하루는 남들보다 일찍 시작되고 남들보다 늦게 끝났다. 그는 매일 아침 7시면 회사에 도착했다.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조용한 사무실에서 그는 하루의 업무를 계획하고 전날 미처 끝내지 못한 일들을 처리했다. 퇴근 시간이 되어도 그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상사가 이제 퇴근해도 되라고 말해도 그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밤 10시, 11시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다. 동료들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어울릴 때 서정진은 회사에 나와 일했다. 저는 일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생존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다시 가난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한 선배가 어느 날 조언했다. 서대리, 자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서정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선배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다. 세상은 불공평할 수 있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글로벌 프로젝트의 기회 입사 2년 차가 되던 해, 서정진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다. 현대자동차가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고 그 프로젝트에 젊은 인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서정진을 지목했다. 서대리,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해보지 않겠나? 서정진은 놀랐지만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중동 지역으로의 자동차 수출 확대와 관련된 것이었다. 서정진은 이 프로젝트를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다. 그는 중동 시장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현지 문화, 비즈니스 관습, 법률 제도까지 닥치는 대로 읽고 익혔다. 특히 아랍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아랍어 기초 회화까지 공부했다. 동료들은 거기까지 할 필요 있나? 라고 물었지만 서정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준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 해외 출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정진은 중동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생애 첫 해외 출장이었다. 비행기를 타고 낯선 나라로 향하면서 그는 가슴이 뛰었다. 중동에 도착한 서정진은 현지 바이어들과의 미팅에 참석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바이어가 서정진에게 다가와 아랍어로 인사를 건넸다. 서정진은 자신이 공부한 아랍어로 간단히 답했다. 바이어는 깜짝 놀라며 웃었다. 한국 사람이 아랍어를 할 줄 아는가? 대단하군. 이 작은 에피소드는 바이어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고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 출장을 통해 서정진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글로벌 비즈니스는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쌓는 것이다. 승진과 리더십 서정진의 성과는 회사 내에서 빠르게 알려졌다. 그는 입사한 지 불과 3년 만에 승진했다. 승진과 함께 그에게 주어진 책임도 커졌다. 이제 그는 직접 프로젝트를 이끌어야 했다. 서정진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는 팀원들에게 솔선수범했다.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다. 특히 그는 팀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저는 리더가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팀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리더십은 팀원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안정 속의 불안. 현대자동차에서의 생활은 안정적이었다. 월급은 꾸준히 들어왔고 직급도 올랐다. 하지만 서정진은 이상하게도 만족할 수 없었다. 밤마다 그는 생각했다. 이대로 괜찮은가? 이것이 내가 원하던 삶인가? 서정진은 깨달았다. 자신은 아직 허기져 있다는 것을. 현대자동차에서의 성공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늘 두려웠습니다. 이 안정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다시 가난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 두려움은 그를 더 큰 도전으로 이끌었다. 1990년대 중반 서정진은 현대자동차를 떠나 대우자동차로 이직했다. 더 큰 책임과 더 큰 기회를 찾아서였다. 대우자동차에서 그는 컨설턴트로 일하며 경영 전반에 대한 시야를 넓혔다.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진정한 성공은 내 것을 만드는 것이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사업을 하겠다는 꿈을 품기 시작했다. 현대자동차에서의 경험은 서정진에게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일하는 방법, 사람을 대하는 방법, 글로벌 비즈니스의 본질을 배웠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기에는 나는 너무 절박했다. 챕터 3. IMF 외환위기. 절망 속에서 발견한 단 하나의 기회. 1997년 11월, 대한민국을 충격이 휩쓸었다. IMF 외환위기. 단 며칠 만에 대기업들이 무너졌고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났고 절망의 그림자가 나라 전체를 뒤덮었다. 당시 서정진은 대우자동차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회사의 재무 상황을 분석하고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IMF 위기는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대우그룹 전체가 흔들렸고 대우자동차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서정진은 거리에서 양복 입은 중년 남성들이 길거리에서 박스를 나르는 모습을 보았다. 엊그제까지 회사에서 과장, 부장으로 불리던 사람들이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린 그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서정진은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다르게 생각했다. 위기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온다. 하지만 위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무너지는 대우, 흔들리는 살 1998년 초 대우자동차의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임금 체불이 시작되었고 구조조정 명단이 돌았다. 동료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났다. 어떤 이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고 어떤 이는 자영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막막한 미래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다. 서정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40대 초반이었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다. 월급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걱정해야 했고 아이들 교육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해야 했다. 밤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나? 하지만 서정진은 절망에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기회를 찾는 사람. IMF 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고민했다. 하지만 서정진은 무엇을 시작할까를 고민했다. 그는 위기 속에서도 성장하는 산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시장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어떤 산업이 미래에 성장할 것인가? 어떤 분야에 기회가 있는가? 그리고 그는 하나의 답을 찾았다. 제약산업, 특히 바이오 분야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당시 대한민국의 제약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었다.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은 외국 기술에 의존했고 독자적인 신약 개발 능력이 부족했다. 특히 바이오 의약품 분야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서정진은 여기서 기회를 보았다. 아직 아무도 시작하지 않은 분야라는 것은 선점하면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위험 부담은 컸다. 바이오 의약품 개발에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고 기술력도 부족했으며 성공 확률도 낮았다. 하지만 서정진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다.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결국 해낸다. 무모한 도전의 시작. 1999년 서정진은 친구들과 함께 작은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 이름은 셀트리온 CELLTRION. 세포세로와 트리온 TRION. 세 개의 이온을 합친 이름으로 바이오 기술을 통해 인류 건강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자본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연구시설도 없었으며 연구 인력도 없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곤 아파트 한 칸과 낡은 책상 몇 개, 그리고 절박한 꿈뿐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다. 지금 이 시국에 창업이라니 미쳤어. 바이오 분야는 돈이 얼마나 드는데 자본도 없이 어떻게 하려고. 차라리 안정적인 직장을 다시 찾는 게 낫지 않아. 하지만 서정진은 귀를 막았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직원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것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제 방식대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투자자를 찾아서 셀트리온을 설립한 후 가장 큰 과제는 투자 유치였다. 바이오 의약품 개발에는 수십억, 수백억 원의 자금이 필요했다. 하지만 IMF 위기 직후 투자자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다. 서정진은 하루에도 서너 곳의 투자사를 찾아다녔다. 그는 사업계획서를 들고 투자자들 앞에서 셀트리온의 비전을 설명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장을 선점하면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고개를 저었다. 바이오시밀러? 그게 뭐죠? 한국에서 바이오 의약품을 만든다고요?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기술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거절은 일상이었다. 하루에 10번을 거절당하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서정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저는 100번 거절당해도 한 번만 투자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찾아온 믿음. 수개월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소수의 투자자들이 셀트리온의 가능성을 믿어주었다. 그들은 서정진의 열정과 비전을 보았고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잠재력을 이해했다. 투자금이 들어오자 서정진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연구시설을 마련하고 해외에서 기술 인력을 영입했다. 특히 그는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데 주력했다. 기술은 사람을 통해 발전합니다. 최고의 인재를 모으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연구개발은 쉽지 않았다.
바이오시밀러는 기존의 바이오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을 가지면서도 특허 문제를 피해야 했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실패의 연속이었다. 자금은 물처럼 빠져나갔다. 투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 서정진은 개인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회사를 유지했다. 그때 저는 등 뒤에 절벽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 희망이 천년대 초반, 셀트리온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연구 성과는 더디게 나왔고 자금난은 계속되었다. 직원들 중 일부는 회사를 떠났고 투자자들 역시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정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매일 연구소를 찾아가 연구원들과 대화했고 문제점을 파악하며 해결책을 찾았다. 밤낮 없이 일했고 주말도 없이 회사에 매달렸다. 어느 날 밤 연구소에서 혼자 앉아있던 서정진은 생각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인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이미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끝을 본다. 포기는 없다. IMF 위기라는 절망 속에서 서정진은 기회를 발견했다. 그는 모두가 두려워할 때 도전했고 모두가 포기할 때 버텼다. 그리고 그 버팀이 훗날 글로벌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을 만들어낸 원동력이 되었다. 챕터 4. 셀트리온의 성장. 죽을 만큼 공부하고 죽지 않을 만큼 버텼다. 2000년대 중반, 셀트리온은 여전히 불안정한 스타트업에 불과했다. 자금은 늘 부족했고 연구 성과는 더디게 나왔으며 시장에서의 인지도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서정진과 그의 팀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었다. 그 목표는 바로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개발이었다. 불가능에 도전하다 바이오시밀러란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을 가진 의약품을 말한다.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바이오시밀러는 제약 산업의 미래로 주목받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개발 난이도였다. 특히 항체 바이오시밀러는 구조가 복잡하고 제조 공정이 까다로워 세계적인 제약회사들도 선뜻 도전하지 못하는 분야였다. 서정진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에 도전하기로 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바로 그곳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는 팀에게 말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연구팀은 밤낮 없이 일했다. 실험실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고 연구원들은 주말도 반납한 채 연구에 몰두했다. 수백 번, 수천 번의 실험이 반복되었다. 실패가 거듭되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서정진 역시 연구원들과 함께했다. 그는 직접 실험실을 찾아가 연구원들과 토론했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책을 찾았다. 그는 단순히 경영자가 아니라 함께 싸우는 동료였다. 저는 연구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우리가 성공하면 한국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고. 자금난과의 전쟁 연구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수백억 원이 물처럼 빠져나갔다. 투자자들은 점점 불안해했고 일부는 투자 회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정진은 다시 투자 유치에 나섰다. 그는 국내외 투자자들을 찾아다니며 셀트리온의 비전을 설명했다. 때로는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미국, 유럽을 오갔다. 저는 투자자들에게 숫자로 말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규모, 성장 가능성, 우리의 기술력을 데이터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많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한국 회사가 글로벌 제약사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기술 개발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정진은 담담하게 답했다.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의 확신은 일부 투자자들을 움직였다. 새로운 투자금이 들어왔고 셀트리온은 다시 한번 위기를 넘겼다. 임상시험의 험난한 여정 바이오시밀러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임상시험이었다. 아무리 연구실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도
임상시험에서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었다. 셀트리온은 글로벌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유럽과 미국의 여러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효를 검증했다. 임상시험 과정은 몇 년이 걸렸고 그동안 수많은 변수가 발생했다. 임상 데이터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기도 했고 규제 당국의 추가 요구사항이 나오기도 했다. 매번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서정진과 연구팀은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그 시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램시마의 탄생. 마침내 2012년 셀트리온은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RMSIMA 개발에 성공했다. 램시마는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등을 치료하는 약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와 유사한 효능을 가지면서도 가격은 30% 이상 저렴했다. 램시마의 개발 성공은 글로벌 제약업계에 충격을 주었다. 한국의 이름 없는 바이오 회사가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웠다. 유럽의약품청은 램시마를 승인했고 이어서 여러 나라에서 승인이 이어졌다. 램시마는 빠르게 시장에 진출했고 환자들의 치료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서정진은 승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 램시마의 성공 이후 셀트리온은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 아시아, 중동 등 전 세계로 수출을 확대했다. 특히 미국 시장 진출은 쉽지 않았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 시장이지만 동시에 규제가 까다로운 시장이기도 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견제도 심했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만든 제약사들은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셀트리온 역시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렸다. 서정진은 법정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는 정당하게 개발한 약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수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셀트리온은 승소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게 되었다. 제2, 제3의 신약 개발. 램시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서정진은 계속해서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나섰다. 트룩시마, 허주마 등 다양한 바이오시밀러들이 개발되었고 각각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셀트리온은 이제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었다. 세계적인 바이오 제약회사로 성장했다. 직원 수는 수천 명으로 늘어났고 매출은 조 단위로 성장했다. 서정진은 말했다. 우리는 죽을 만큼 공부했고 죽지 않을 만큼 버텼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의 성장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서정진은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향해 나아갔고 마침내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냈다. 챕터 5. 은퇴 선언과 그의 철학. 내가 떠나도 기업은 영원해야 한다. 2020년 서정진 회장은 돌연 은퇴를 선언했다. 셀트리온이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시기였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었다. 언론은 떠들썩했고 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왜 지금 떠나십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서정진은 담담하게 답했다. 이제부터는 젊은 세대와 전문가들이 셀트리온을 더 크게 키워야 합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의 은퇴 선언은 단순한 물러남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의 철학이 담긴 결정이었다. 승계에 대한 철학. 서정진은 늘 생각해왔다. 기업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창업자가 영원히 경영할 수 없으며 언젠가는 다음 세대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을. 저는 셀트리온이 저 개인의 회사가 아니라 모든 직원과 주주, 그리고 사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적절한 시기에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오너 경영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은퇴를 준비하면서 서정진은 후계자 양성에 힘썼다. 그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구축했고 젊은 임원들에게 권한을 이양했다.
그리고 자신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서정진의 삶의 철학 5가지. 은퇴를 앞두고 서정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5가지 철학을 정리했다. 1. 생존을 위해 싸워라. 위기는 피하는 게 아니라 돌파하는 것입니다. 서정진의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었다. 가난, 학업 중단, IMF, 창업 초기의 자금난, 글로벌 제약사들의 견제.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위기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위기는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2.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만이 역사를 바꾼다. 서정진은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었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법이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실패할까봐, 손해볼까봐, 비난받을까봐. 하지만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했고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법정 싸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는 한국 바이오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3. 실패보다 무서운 것은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서정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실패가 없으면 성공도 없습니다. 저는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투자 유치 과정에서, 시장 진출 과정에서. 하지만 그 실패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4. 기업은 사람으로 완성된다. 서정진은 늘 사람에 투자했다. 최고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글로벌 제약회사를 찾아다녔고 직원들의 성장을 위해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했다. 저는 사람을 보고 투자합니다. 기술은 사람을 통해 발전하고 기업은 사람을 통해 성장합니다. 최고의 인재가 모이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는 직원들을 단순히 노동력으로 보지 않았다. 함께 꿈을 이루는 동료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했다. 5. 부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것이다. 서정진은 성공 이후에도 검소한 삶을 유지했다. 그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 환원에 힘썼다. 그는 여러 차례 대규모 기부를 진행했다.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연구 개발 지원 등. 그는 자신이 번 돈을 사회로 돌려야 한다고 믿었다. 돈은 흘러야 가치가 있습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죽은 돈입니다. 저는 제가 번 돈이 사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퇴 이후의 삶. 은퇴 이후에도 서정진은 한국 바이오 산업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여러 포럼과 강연에 참석해 후배 창업가들에게 경험을 나누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해답을 찾으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은 결국 여러분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많은 창업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특히 바이오 분야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서정진은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결론 위기는 기회가 아니라 기회를 만든 사람만이 기회를 갖는다. 서정진의 삶은 가난 위기 도전 혁신 세계 시장 진출이라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여정이었다. 1957년 전북 익산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신문 배달과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소녀는 70년이 지나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창업자가 되었다. 그가 남긴 메시지는 단순하다. 뛰어난 천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서정진의 인생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위기를 피하려는 사람은 결국 무너지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성공한다. 서정진은 IMF 외환위기라는 대한민국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 셀트리온을 창업했다. 모두가 생존을 걱정할 때 그는 미래를 준비했다. 모두가 안정을 찾을 때 그는 위험을 감수했다. 그리고 그는 증명했다.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막대한 자본이 없어도 강한 의지와 끈기만 있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서정진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다. 꿈은 조건이 아니라 의지로 이루어진다. 가난은 핑계가 될 수 없다. 학벌이 부족한 것도 핑계가 될 수 없다. 자본이 없는 것도 인맥이 없는 것도 핑계가 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포기하지 않는 의지다. 서정진은 말한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의 인생은 대한민국의 모든 창업가, 모든 도전자, 모든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서정진 회장의 일대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계속된다. 셀트리온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한국 바이오 산업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후배 창업가들이 서정진의 발자취를 따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나이 서정진. 그의 이름은 한국 바이오 산업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